광숙과 동석이 만난다는 얘기로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천수의 전처 소연이 한마디 한다. 호텔 회장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랑 만나. 얘기하자마자 천수는 네가 낄 자리 아니야. 흥수가 형제들에게 묻는다. 이에 동석이 떠난 후 천수는 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 하지만 형수가 평생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에 흥수가 받아친다. 한동석 회장이 장수영이 살던 집에 불쑥불쑥 드나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어 강수 범수도 그치. 갑자기 형수님이 없는 술도가는 상상하기 힘들긴 해. 이에 광숙은 펑펑 흐느껴 울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인 공주실도 같이 울었다. 광숙은 환영해주진 않더라도 이런 반응인 줄 몰랐어. 서운해했고 그러니까 공주실도 축복은 아닐지언정 응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다. 이런 마음을 달래고 광숙은 엄마에게 마음을 달래며 잔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다. 공주실은 홀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마침 사형제가 내려왔다. 공주실에게 인사했지만 어제 상황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다.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놈들한테 밥상까지 못 차려줘 알아서들 차려 먹어. 그러자 다들 바쁜 척 일정이 있다 서둘러 흩어졌다. 그중에 흥수는 어제 술이 과했다며 사과를 하고 형수를 찾아 나섰다. 때마침 집 앞에 한동석 회장이 마광숙을 만나러 왔다. 그것을 본 흥수는 아침부터 여길 왜 와? 하며 투덜댔다. 광숙과 동석은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광숙이 어제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입을 연다 그러자 동석이 걱정 마요. 나는 누가 뭐라 할수록 더 강해지니까. 광숙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았다. 세리는 아침부터 표정이 밝았다. 왜냐면 범수와의 데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해맑은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미순이 다가와 한마디 한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이쁜 사람이 웃으니까 더 이뻐. 세리는 해맑게 웃기만 한다. 그 와중에 세리의 아빠인 독고탁은 직원에게 누구 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의 아내인 장미애는 범수에게 전화를 건다. 어제 강수랑 남편 독고탁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어. 이에 범수는 두 사람이 같이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며 걱정을 한다. 어제 상황과는 달리 흥수는 지옥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동물병원 앞에서 백 원장과 지옥분은 강아지 구름이를 주인에게 인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백 원장은 옥분이를 가볍게 안으며 위로해주는데 그 장면을 하필 흥수가 보고 만다. 그의 불같이 화를 내며 뭐라 한다. 이에 어이가 없는 지옥분은 내가 오빠한테 여자친구예요? 투자자이자 팬클럽 회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흥수가 보란듯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들어와서 병원장은 지옥분에게 두 분 사랑 싸움에 이용해도 돼요? 이에 지옥분은 왜 저한테 잘해줘요? 이에 백 원장은 지원장님은 사람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두 분 사랑 싸움에 저를 이용해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정 안 되면 나한테도 기회를 줘요. 참 멋진 놈이다. 한동석은 천수에게 전화를 하며 사무실에서 보자고 한다. 내심 자기 편이 돼주길 바랬다. 동석은 선배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은 저희끼리 얘기하겠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그 길로 집에 오는 길에 강소연을 만나는데 천수에게 소연은 이런 상황일 때 빨리 술도가를 정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에 천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법정 날짜에 맞춰 잘 나오기나 해.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세리는 범수와 데이트를 나왔다. 하지만 범수는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를 만나게 해줄 마음이었다. 세리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 장미애와 자리에 앉았다. 엄마 장미애는 이제는 집에 들어와. 이에 딸 세리는 엄마랑 아빠가 독수리 술도가에 직접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는 끝이 난다. 다시 범수와의 동행 자리에서 세리는 엄마를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다고 속내를 내비친다. 그러던 중 한동석 회장에게 전화가 온다. 그래서 호텔로 향하고 한동석 회장을 만난다. 동석은 어제 갑작스럽게 밝혀줘서 놀라지 않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자 범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니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물론 결정은 우리 형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이에 한동석은 참 이 집 사람들 쉽지 않네. 고뇌에 빠진다. 이 와중에 흥수는 지옥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까지 준비하고 지옥분의 헤어샵에 방문한다. 지옥분은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흥수는 이래라며 기다리고 있었다. 앉은 자리에서 잡지를 보는데 동물병원 원장 백현성의 내용이 눈에 보였다. 상진그룹 막내 아들인데 동물을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흥수는 움츠려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옥분이지만 아직 비리비리한 자신보단 동물병원 원장 천배만배 낫다고 생각이 든 거이다. 옥분이가 손님의 머리를 마무리하고 흥수에게 다가가지만 흥수는 꽃을 주며 오다 주었다. 라며 헤어샵을 나와버렸다. 이에 옥분은 장난하는 거야 뭐야 하며 버럭했다. 헤어샵에서 나온 흥수는 옥분이가 재벌과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을 건데 똥차가 자리를 비켜줘야지라고 혼잣말을 한다. 그러던 중 LX 호텔에서 전화가 오자 토스트 주문을 소화 못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한동석 회장은 흥수에게 전화를 한다. 동석은 왜 거절은 하느냐 물으니 흥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형수님을 이용하기 싫다. 그러자 동석은 흥수에게 형수님이 남자를 만나는 게 싫습니까? 내가 싫습니까? 하자 흥수는 단호하게 둘 다 싫다. 회장님이 부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싫고 상당히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동석은 불순이라는 단어를 되뇌이며 생각에 빠진다.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 소연은 미순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나타난다. 마침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술도가를 팔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 그 모습을 미순이 보고 있었고 지 맘대로네 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 찰나 술도가에도 전화 한 통이 온다. 때마침 광숙이 전화를 받는데 술도가를 내놨냐며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다. 광숙은 황당해했고 그 순간에 천수의 처 강소연이 나타났다. 비아냥거리듯이 어차피 재벌가 회장님과 결혼하는데 술도가는 팔아야죠. 광숙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강소연은 계속 자기 말을 이어갔다. 이 독수리 술도가는 대대로 오씨 집안이 이어가는 가업이다. 그러니 당연히 광숙은 관련이 없다. 나는 오시성을 가진 천수의 부인이고 오영주의 엄마다라고 강하게 따지고 있었다. 이에 뒤질세라 광숙은 소리친다. 술도가는 내가 피와 땀을 흘린 곳이고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절대 안 판다. 한 번만 더 술도가에 얼씬거리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다. 고성을 지르다 쓰러진다. 그걸 본 광숙의 엄마가 나타나 병원으로 데려간다. 영양제만 맞으러 갔지만 동석이 광숙이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알게 돼서 병원에 오게 되고 그 와중에 흥수 또한 형한테 듣고 병원에 오게 되며 먼저 와 있던 한 회장을 만나게 된다. 이에 흥수는 형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네요. 서운함을 표시하며 병원 안을 나선다. 그러자 광숙은 그런 흥수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난감해한다. 동생들을 다 만나보면서 한동석은 참 하나같이 만만치 않네? 생각한다. 동석은 병원에서 광숙의 치료를 끝내고 광숙을 집 앞까지 내려주고 가려는데 때마침 막내 강수를 만난다. 다짜고짜 강수는 동석에게 우리 형수님을 왜 좋아하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 동석은 자신있게 대답을 한다. 좋은 사람이니까. 동석과 광숙은 호텔 사무실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동석은 술도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쉬는 게 낫지 않겠냐? 오천수 부사장도 있는데 너무 자신 몸을 자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뭐라 했다. 이에 광숙은 선을 넘는 것 같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나에겐 술도가는 전부다. 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다. 광숙은 혼자 투덜댔다. 내가 호텔 직원이야? 이래라 저래라야? 이 와중에 광숙의 엄마 공주실은 한동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집세죠? 네, 항소고집이에요. 아플까봐 쉬라는데도 술도가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으니 참 옆에서 보기가 힘드네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응원을 바라겠어요. 광숙은 어젯밤을 통째로 울며 지새웠다. 무릎을 껴안은 채 담요를 덮고 앉아있던 그녀는 방 안에 퍼진 침묵보다 더 고요했다. 아무리 다독여도 가라앉지 않는 마음속 파도가 반복해서 그녀의 가슴을 쳤다. 자신이 술도가에서 버텨온 시간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 사랑 하나 지키기 위해 온 가족과 등을 지고 있다는 자책, 그리고 끝내 쓰러졌던 순간에 느꼈던 그 외로움. 모두가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다. 아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도가에 나갔다. 공주실은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였다. 저렇게 해놨으면서 무슨 사랑이니 결혼이냐. 천수는 광숙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뭐라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전날의 소라는 너무 커서 섣불리 화해도 설득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대신 그는 흥수와 눈이 마주쳤다. 흥수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없이 밥 한 숟갈을 들었지만 곧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천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형제들 모두 아는 눈치였다. 형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지언정 광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형수님 이제 웃지도 않더라. 강수가 중얼거리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각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 앉아 광숙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광숙과의 대화는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동석은 처음으로 그녀가 정말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론은 어찌 될 것인지? 다음 화를 보면 알게 되겠죠.